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원국 분석과 운세 흐름을 관찰하는 육신의 분석에서 흉신이라고 하는 겁재와 상관이 원국에 같이 있거나 운에서 동시에 들어올 때 그 운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겁재란 위협할 겁, 재물재를 사용하는데요. 재물을 위협하다라는 의미이지요. 겁재는 나와 맞은편에서 끌어당기는 힘이기에 나에게는 경쟁자가 되는데요. 특히 재물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서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겁재는 글자 그대로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으로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을 하거나 친구의 이성을 뺏는다는 의미이지요. 남명은 겁재가 아내를 극하고 여명은 상관이 남편을 극합니다. 자존심이나 고집, 추진력은 비견과 비슷하지만 신약할 경우는 비견보다도 강한 조력자가 되죠. 하지만 비견에 비해 계산적이고 이중적이며 때에 따라서는 잔인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재물이나 이성 문제는 양보나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 본의적입니다. 사주에 겁재가 많으면 동업이나 공동투자 사업은 매우 불리하지요. 순발력이 좋고 계산 능력이 빠른 것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무시합니다. 부모 형제와의 인연이 박하므로 자수성가 형태가 많고 비겁이 많으면 재물, 가정, 직장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상관은 일간이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요. 상처를 의미하는 상자와 관직이나 벼슬을 의미하는 관자를 사용하는데요. 관직이나 남자를 상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관은 재성을 생하고 관성을 극하며 인성으로부터는 극을 받는 관계이죠. 상관의 주요 특징은 표현력이나 활동력, 다재다능 언변술, 감정 기복 반항, 다혈질 경쟁, 사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식신과 상관을 아울러 식상이라고 통칭해 부르지요. 식상은 표현에 대한 욕구, 창의력, 감수성, 화술 등과 관련이 깊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요. 또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좋아해서 사치를 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겁재와 상관이 함께 있는 명주는 두뇌가 명석하고 모든 일 처리에 속도가 있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신약한 사주인데요. 신약한 사주가 이런 구조라면 분수를 못 지키고 재주와 잔꾀를 부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함몰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겁재와 상관이 함께 있는 명주는 수양이나 덕성, 능력, 체력 등을 미리 갖추고 윗사람과 귀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삶의 안정과 출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고난 사주가 신왕한 경우는 겁재와 상관이 동시에 등장해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요. 신왕하다함은 자동차의 자체가 튼튼하고 성능이 뛰어난 경우라 달릴 수 있는 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속도를 낼수록 자동차 성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왕한 사주는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수분 공급이 충분한 토지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왕성한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할수록 자신의 관록을 멋지게 뽐낼 수 있지요. 또 풍부한 혈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의 결실을 맺어 풍년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겁재와 상관이 운에서 동시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물에 비유하자면 겁재는 불필요하고 무성하게 자란 나뭇가지고 상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곳에 비유할 수 있지요. 그래서 원국과 운세 분석에서 겁재와 상관에 대한 정확한 관찰은 불필요하게 무성한 나뭇가지인 겁재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고친 상관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인데 운에서 겁재와 상관이 동시에 등장하는 운이라면 헛꽃이 피어 골치가 아프다고 할 수 있지요. 설상가상으로 불필요한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늘어나는 형국이니까 소득 없이 생산 출혈 낭비가 극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약한 사주에 이런 운이 오면 허영과 탐욕의 화신이 들끓 수밖에 없기에 낭패와 재산을 초래할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예컨대 총칼을 휴대한 겁재는 용맹을 과시하고 면도날 같은 상관은 과속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러기에 겁재와 상관이 동시에 등장하는 운에는 결실을 못 맺는 체력의 소모와 낭비 등 백해무익한 자살에만 광분해서 날뛰는 객이니까 명주가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신약한 사주는 병들고 허약해서 골탕을 먹는 명주의 애타는 심정과 사정을 상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호처럼 용맹스럽게 날뛰는 겁재와 천둥번개처럼 서두르는 상관의 극성 때문에 명주는 마냥 어리둥절하고 혼비백산해서 갈피를 못 잡고 끌려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에 겁재와 상관이 동시에 오면 겁탈로 병들고 쇠약해진 환자가 짙게 화장한 미녀에 홀딱 빠지고 향락의 밤을 지새우는 객이니까 허영과 탐욕의 화신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경고인 셈이지요. 이는 명주가 자신의 체력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유혹과 헛된 욕망에만 눈이 멀어 줄다름을 치는 과속, 속단, 경거망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낭패와 재난이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두 개의 명조가 있을 때 어느 명조가 겁재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물론 단순히 원국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대운이나 기타 환경을 제외한 채로 단순히 봅니다. 왼쪽 명조는 여름에 태어난 신약한 임수일간으로 여름에 수기운이 신약한데 비겁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고, 오른쪽 명조는 수의 기세가 약하지 않은데 년월에 비겁이 있는데요. 왼쪽과 비교해서 천간에 비견이 있는 것, 그리고 전부 백호가 되는 게 특징인 사주입니다. 이 둘을 굳이 비교해 보자면 왼쪽 명조가 겁재의 나쁜 영향을 덜 받게 되면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명조로 보이긴 하지요. 특히 오른쪽은 월지의 술중 정화가 천간 비견의 차지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흔히 비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운에서도 많은 작용이 나오게 되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